반갑습니다. 송재준입니다. 김어중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끝이 났고요. 검찰로 지금 사건이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. 이미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소를 하냐 마냐 이건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좀 우리가 보기에 기소가 될 것 같아 하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게 되고 이거는 좀 기소가 안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이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 내부적으로 내사 종결을 시킬 수가 있죠. 김어중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기소 의견으로 일단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김어중 씨가 버스 타고 가는 장면도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됐었죠. 그때 이제 그 김어중 씨의 걸음걸이도 화제가 됐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던 것처럼 좀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저게 이제 그 살이 쪄가지고 그런 것인가 싶어가지고 제 주변에 살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살쪘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래요. 뭔가 좀 묘하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. 뭐 어쨌거나 살쪘다고 다 저렇게 걷는 거는 아니다라는 건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터벅터벅 걷는 느낌이 분명히 좀 있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만 저게 전부 다 뭐였다라는 거예요. 국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쇼였다라는 거였죠. 그러니까 경찰이 마지막에 김호중 씨한테 음주 혐의까지도 적용을 시켰는데 그 근거 중에 한 가지가 CCTV에 찍힌 김호중 씨의 모습이었습니다. 사고가 나기 전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랑 사고가 난 이후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달랐다라는 것이죠.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음주 혐의까지도 적용을 시켰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된 것인지 김호중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또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?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나 나올 때나 뭐 받으러 갈 때는 뭐 몰래 들어가 버렸으니까 모르지만 나올 때도 그랬었고 법원에 출석할 때도 그랬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난 뒤에도 그렇고 다 어땠습니까? 뭔가 뒤뚱뒤뚱 걷는 듯한 약간 좀 취한 듯이 걷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는데 국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게 김어중 씨의 평상시 걸음걸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. 하다하다가 이제는 증거를 또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걸음걸이까지 조작하는 그런 모양새까지 보였습니다. 이러면 이럴수록 진짜 법원에서 나중에 보기에는 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죠. 왜? 이게 뭐니까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을 안 하고 있다. 뭔가 이렇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또 구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. 그러니까 최소 3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. 그렇죠? 뭐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김호중 씨한테 적용돼 있는 범죄 혐의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있죠. 이게 그 범인 도피 방조였다가 교사로 바뀌었습니다.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가 대신 자수해라고 하는 내용이 또 확인이 됐으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가법상 도주치상. 도주치상 같은 경우는 특가법으로 처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라는 것이죠. 특가법상 도주치상 이것도 이미 실형이 포함이 돼 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뺑소니입니다. 뺑소니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세 가지가 전부 다 이미 실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범인도피 교사, 도주치상, 그다음에 사고 미조치 세 가지만 하더라도 다 실형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지금 적용이 되니까 음주 혐의까지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가지 혐의 전부 다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3년 이상 최소 3년의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 예시가 한 가지 있는데요. 지난번에 이제 그 대구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. 대구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2022년도 7월 달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또 뺑소니를 친 겁니다. 근데 음주 상태였던 거예요. 근데 김호중 씨와 상당히 유사하게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? 과감하게 고속도로를 가가지고 휴게소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. 그 휴게소에 들어가 가지고 소주 한 병을 그냥 막 드립다 그냥 마셔버리고 백세주까지도 그냥 한 병을 더 들이켜 마셔버린 겁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두 병이나 소주를 마셨으니까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를 넘었다라고 해도 아니 이거는 내가 사고 전에 술을 마셔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휴게소에서 술 마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라고 빠져나가려고.
김어중 씨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사고 나고 난 뒤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맥주를 막 들이켜 마셨다라는 거 아니에요. 똑같은 그런 짓을 했던 겁니다. 근데 그때도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요 시간대는 어느 정도 마셨을 거야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일단 증거로 삼고,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관련된 사람의 진술까지도 증거로 삼았었는데, 놀랍게도 이 운전자가 사고 미조치 뺑소니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발뺌을 했냐? 공황장애가 있어서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정말 판박이다라고 할 만큼 김어중 씨랑 똑같죠?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? 실형 선고가 됐거든요. 근데 여기에다가 김어중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? 범인도피 교사. 매니저한테 네가 대신 가가지고 자수해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녹취록으로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, 대구에서 사고가 나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김어중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?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처음에 만약에 김어중 씨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정도의 어떤 그 뭐 판단을 하고 이 정도의 변명거리를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김어중 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. 일반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만취가 됐어야 되겠지만 김어중 씨 같은 경우 덩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취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사고가 딱 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정상인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택시 기사한테,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도 전치 2주라는 거 아니에요. 전치 2주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 많이 다친 건 아니고,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도 사고 난 뒤에 막 멀쩡해 보여도 병원 가면 다 전치 1주, 2주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냥 그 택시 기사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합의 보고, 내가 그래도 유명한 가수다, 그래서 최대한 좀 합의 잘 해드리겠다, 합의금도 좀 많이 드리겠다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끝났겠습니까? 당연히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.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끝낼 수 있었던 문제를 갖다가 온갖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온갖 진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어중 씨가 구속이 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. 재판부가 보기에도 그 점을 되게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가? 이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. 김어중 정도 되는 유명인이었으면 실제로 구속도 안 됐을 겁니다. 구치소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. 왜?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?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? 원래 같았으면 구치소에 당연히 구속 안 시킵니다. 근데 이거는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. 누가 보든지 간에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것이고, 누가 보든지 간에 조직적으로 지금 이제 증거인멸했다라는 게 보이니까 괜히 그래가지고 지금 구치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꼴이 됐는데, 이후에도 변호사라고 하는 조남관 변호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언론 플레이하지 않았습니까? 경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하겠다 이딴 소리를 하지를 않나? 그게 정상입니까? 그러면서 그 직전에 경찰의 그 말도 안 되는 압박적인 그런 수사로 인해 가지고 안타깝게 또 대신 그 배우분 계시지 않습니까? 그분의 이름까지도 거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이거를 판사가 모르겠냐고. 이런 지금 이 경위를 갖다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겠냐고요. 구치소에 들어갔으면 그때라도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김어중 씨를 설득시켜 가지고 야 진짜 고개 받고 계속해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자,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경찰을 상대로 무슨 제소를 하겠다라고 하지를 않나. CCTV에 담겨 있는 발걸음, 그 걷는 모양새, 그거를 또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식의 쇼를 하고 있지를 않나. 그 이후에 국가수 결과도 대번에 나오지 않습니까? 평상시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그게.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보겠냐고요, 김어중 씨를. 이거는 지금 구치소에 들어오고 나시도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저렇게나 까불고 있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김어중 씨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? 많은 결국에는 구속이 될 거라고 보이고, 이게 김어중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. 김어중보다 100배, 1000배, 10,000배 더 사법부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농락한 이재명 같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? 얼마나 무슨 단식을 갖다가 20일 넘게 하는 생쇼를 다 하고 있지 않나. 국회의원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법원 앞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고, 검찰 앞에 가가지고 생쇼를 다 하고 있던 게 그게 이재명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, 김어중 씨가 구속되는 그날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도 사실상 결정이 돼야,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나중에 김어중 씨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던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논평하는 그날이 오기를 벌써부터 기도해 봅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